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단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실력 정석 수학상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페이지 보면 프린트 보면은 25번 연습 문제 1번 해당되는 부분인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1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 식을 전개를 좀 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겠네. 먼저 풀었을 때 x제곱 삑 플러스 4. 요도 x제곱 플러스 4가 보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를 해야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를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치환을 해서 다시 전개를 해보면 t 플러스 x 그 다음 t 마이너스 3x는 12x제곱이 되겠고, 됐죠? 그럼 t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t에 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tx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x제곱 이꼴 0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조금 할 건데,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t 적고 여기 t를 적고, 그 다음 여기는 3x 5x 어디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됐죠? 따라서 적어보면 t는 뭐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두 번째는 t가 뭐가 나오죠? 5x가 나온다. 맞나요? 자, 그러면 t가 뭐였는데? t는 x제곱 플러스 4였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꼴 0 되는 거. 여기 식 하나 나왔지. 자, 인수분해가 안 되고 또 뭐 이걸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실근만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허근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근의 공식 들어가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의 이시지. b의 제곱 얼마? 9죠. 9 맞나?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6.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7i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식도 풀어보자. t는 뭐였지? x제곱 플러스 4였잖아. 이건 5x야. 됐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꼴 0이 되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쉽게 나오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 또는 4가 되어서 답은 총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2번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물론 합차로 이제 식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뒤에 0꼴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내림차순 적어버리면 x의 4승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55. 됐나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 x의 4승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56 이꼴 0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수 정리를 써줘야 되겠지? 자, 인수 정리를 썼을 때 1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뭐부터 넣어볼까? 2도 한번 넣어보고 3도 한번 넣어볼 건데 2를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48, 32,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6. 됐죠? 자, 이거 계산해볼까? 두 개를 계산하면 48, 60이고 이것도 60이니까 이건 0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됐죠? 그럼 조율제법 들어가겠습니다. 조율제법 1, 4,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6. 자, 뭐를 넣었다? 2를 넣었죠. 2를 넣어버리면 12, 15, 그 다음에 30, 28, 56 해서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개수도 무엇을 뜻한다? 하나의 3차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넘어가면 1을 보고 이제 상수 1차, 2차, 3차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28 이꼴 0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인수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양수는 안 될 것 같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46, 24, 그 다음 마이너스 30 플러스 28. 맞죠? 이건 0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인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은 x에다가 뭐를 대입할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고 했는데 28의 약수는 마이너스 3이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할까? 마이너스 4를 해보자.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64. 16 곱하기 6은 96.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28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24, 또 두 개를 더해도 124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0이 되더라. 뭐도 인수가 된다? 마이너스 4도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조리제법을 들어가자고. 그럼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8, 7, 마이너스 28 이꼴 0이 된 거지. 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몇 차 방정식 풀고 있죠? 4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근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총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2와 마이너스 4는 근이 나왔어. x는 2도 나오고 마이너스 4도 나왔어. 맞나?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식을 적어서 근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즉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꼴 0이다.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의 공식 들어갈까? x는 짝수차 공식 있죠? 짝수 공식 a분의 1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니까 6i 이렇게. 그래서 근은 총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자, 27번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이 앞에 있는 26번은 여러분들 잘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에 담지는 않았어요. 자, 잘 보고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에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다시 영상 찍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면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했어. 3차 방정식에서 실근 3개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조금 해야 되는데 1은 무조건 뭐다? 실근이잖아. 맞지?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요거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됐나요? 자, 거기서 뭐를 집어넣자? 1을 집어넣자. 왜?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2. 이거는 a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또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값은 뭐가 돼야 된다? 0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a의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3하고 1이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3 또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a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a가 뭐일 때? 3일 때 볼까? a가 3일 때 a가 3이 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 여기서 남은 두 분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3 넣어버리면 플러스 5x 3 넣자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맞나? 그러면 9에서 18 마이너스 9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마이너스 14 이꼴 0이더라.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구하는 x는 얼마다?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 두 개를 구한 건데 작은 거, 즉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고 베타는 2가 돼야 되겠지. 됐나? 두 번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죠. a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즉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딱 넣어볼까? 그러면 1 플러스 6 빼기 5가 되어서 이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나? 그럼 요거는 판별식 한번 조사해보자. 과연 실근이 나오는지 봐줘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뭐다? 음수가 되어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의 값은 얼마? 3이 돼야 되고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7하고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을 보면 일단 문제 수정 좀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면
여기 알파라고 안 돼 있고 A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알파라고 수정을 하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베타라고 한 상태야. 그럼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근을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과 이 방정식과의 관계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 되는 거지. 맞나? 그 다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1도 0 된 거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요 두 개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지금 구하라는 요것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베타와 베타분의 1에 대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요 부분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베타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베타로 나눠버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은 0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므로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가 된다? 알파가 된 거네. 됐지? 자, 구하라는 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분의 1. 요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정리했죠?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분의 1 가로 열고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한 거지. 맞죠? 그러면 이걸 계속 적어버리면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뭐라고 했다? 알파라고 했죠? 즉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 갖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대한식은 어디에 나와 있었다? 요게 나와 있죠. 요게. 맞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됐나요? 자, 이번에는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4차 방정식에서 4개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를 한번 써야 될까?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적당한 x의 값을 대입해서 등식이 참이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아버린다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수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더라.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m이 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보여. 그러면 m을 일단 없애려고 보니까 x에다가 뭐를 대입할까?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해 보면 2 마이너스 m-1 플러스 m-1 이렇게 되는 거지. 보니까 이거는 0이 되었더라. 좋았어.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들어가자고. 2-m-1 m-1 자,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1 넣었어.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되고 1 돼서 0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이라 적을까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 플러스 1 이꼴 0. 자, 요런 이제 3차식이 나온 거다. 됐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를 한번 대입해 볼까? 1은 대입했잖아. 맞죠? 이제 1 대입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x에다 뭐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m은 없어질 거고 보니까 요것도 뭐가 되더라? 0이 되었더라. 됐습니까? 계속 이어서 조립제법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짜자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실근은 현재 몇 개 나왔다? 2개가 나왔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이제 실근 2개도 근 2개도 실근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적어 볼 건데, 즉 2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 이꼴 0.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서로 아니죠.
네근이 모두 실수. 아, 실근만 나와버리면 되는 거네. 실근. 됐니?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지? 양수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지. 물론 중근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 이상이더라. 아,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m제곱이 8 이상이더라. 즉 m은 2루트 2 이상 오와 m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하가 되어버리면 되겠네요.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을 보면은 3차 방정식이 있고 서로 다른 세 양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도 나왔고 양수라는 말도 나왔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끌어가서 차수를 낮추어서 조립제법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인수 정리를 한번 쓰는 거야. 자, x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볼까? a를 없애려고 해야 되니까 3a가 보이고 마이너스 2a 보이고 마이너스 a 보이죠? 그러면 x에다 뭐 대입하자? 그렇지, 1을 대입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 자, 그럼 조립제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뭐를 집어넣자고? 1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그래서 a 플러스 2 해서 0이 나와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실근은 뭐가 나왔다? 1은 나왔다, 맞지? 그럼 남은 이제 2차식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이꼴 0이다. 됐나?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 문제를 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라. 저기 이런 실근 나왔었다, 맞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여기서 조건이 두 개 필요한 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양근 두 개. 그 두 개는 서로 뭐다? 다른. 맞지? 양근 두 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근 중에서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은 될 수 없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1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말에 위배가 되잖아.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이 아니다. 요거부터 한번 써볼까? 즉 1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참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x에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면은 뭐하다고? 안 된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a의 조건이 나올 건데 그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3. a는 3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양근 두 개를 가져라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양근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양의 서로 다른 말이 좀 이상하다. 서로 다른 두 양근 이렇게 적을게. 됐죠? 그러면 먼저 양수도 무슨 수입니까? 실수죠, 실수. 그래서 판별식을 적을 건데 짝수 공식으로 짝수차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네. 즉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건 어떻게 돼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지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의미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 다음 문제 뭐를 해야 될까? 양수라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양수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수의 뭐도 곱도 양수가 되면 되는 거네. 즉 두 근의 합은 얼마? 2a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두 근의 곱 요것도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개를 우리가 연립을 조금 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 a의 범위를 생각하는 거지. a의 범위를 보니까 2가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부동호 방향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는 커야 되더라. 됐니? 그 다음 요 두 개 조건 한 번에 한번 써볼까? a는 뭐가 돼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되지. 맞나? a는 0보다 크다. 여기 적어놓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A는 뭐보다 크다? 0보다는 크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네모 박스를 쳐놓은 부분들 잘 보시고, 네모 박스를 친 부분들 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됐죠? 이거 뭐야? X가 아니고 뭐죠? A죠, A.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먼저 첫 번째, A는 3이 아니더라. 나중에 넣을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2보다는 뭐하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A는 뭐보다 크다? 0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A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의 모든 공통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 되겠지. 됐어요? 따라서 답은 뭐라고 적어주면 돼? A는 2보다는 크고 3은 안 되니까 3보다 작고, 맞나? 또는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적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됩니다. A는 뭐보다 큰데 2보다는 큰데 단 A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을 보면 지금 두 개의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근에서 지금 플러스 1씩 한 것도 보인다. 맞지?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알파 플러스 1을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T1이라고 하자. 됐니? 그 다음, 요거를 T2라고 하고, 요거를 T3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관계식을 보니까 알파는 뭐가 되지? T1-1이 되는 거고, 베타는 T2-1, 감마는 T3-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선생님이 조금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라고 했지. 즉 대입하면 참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개를 말을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쓸까? T-1이라고 쓰자. 이때 이 T의 값이 바로 T1, T2, T3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자리, 즉 X 자리에 뭐를 대입하자? T-1을 대입해도 될 것 같다. 맞지? 자, 그러면 T-1을 대입하면 T-1의 세제곱 플러스 A T-1의 제곱 플러스 B T-이거야. B죠? T-1 플러스 C 꼴 0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니? 두 번째 식도 보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의 근은 뭔데? T1, T2, T3가 바로 근이잖아.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대표하는 것을 또 T라고 써주면 되겠네. 맞나? 그럼 여기는 T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은 0이 되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1번, 2번 식을 요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두 식에서 있잖아. 같은 T를 썼다라는 얘기지.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를 하면 될까? 요 식을 요렇게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 어떤 방법을 썼죠? T-1, T-1, T-1. 연조립제법 기억납니까? 그 방법을 조금 도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개수만 써보면 1, 마이너스 4, 그 다음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T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자? 1을 한번 집어넣자. 그러니까 T-1로 몇 번 묶자? 3번 묶는다는 얘기죠. 그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으면 0, 0 넣으면 현재 1이 나왔어. 됐니? 두 번째, 또 뭐를 넣자? 1을 몇 번 넣어라? 3번까지 넣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1이 되고 1이 돼서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한 번 더 넣으면 되겠죠?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 A, B, C가 순서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 된다. 요거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할 때 좀 배웠던 것 같아. 자, 따라서 답을 적어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얼마다? 1이었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32번 볼게요. 32번은 많이 본 식이죠. 오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 자, 여기서는 오메가가 아니고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먼저 분석부터 할까요? 어떻게 분석해야지? 즉,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자, 한 허근이 알파라 있으니까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즉, 알파의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됐니? 그 다음,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요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정리할게. 두 근의 합, 즉 한 허근을 알파라 했으면은 알파 바도 하나의 허근이 되는 거지. 켤레도 허근이니까. 자, 는 얼마 된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알파 바는 얼마 돼야 된다? 이것도 1이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런 정리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리얼까지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기억 보겠습니다. 알파 얼마죠? 알파 아까 1이라고 했지. 1 여기 1 적혀있네. 맞지? 그 다음 알파 더하기 알파바 요것도 1이라고 했지. 맞지? 그럼 이건 0이 될까? 안 되더라.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 보자.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여기다 풀이를 좀 적겠습니다. 니은에서는 또 3차 세제곱에 대한 식이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알파 바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하자? T2라고 하자. 이렇게 요렇게 풀어도 되겠지만은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거 없나?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 식에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를 절로 넘겨버려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니은을 요렇게 가져가지 말고 다르게도 가져가보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뭐다? 알파 제곱이었죠. 그럼 알파 제곱의 3승은 알파의 몇 승이지? 6승이죠.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알파 바의 몇 승이다? 6승이 돼. 요거 2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알파 세제곱이 또 제곱이니까 요거는 얼마 돼?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이 되겠네. 그러면은 니은은 맞는 거네. 됐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을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디귿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할까? 디귿 여기 적겠습니다. 1 빼기 알파바. 1 빼기 알파바. 넘어가지?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네.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 분의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 더하기 알파는 0이더라.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적어보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맞죠? 즉 알파 바 분의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러면 알파 바 분의 알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요게 숨어져 있어. 이게 아니면 요걸 요렇게 봐야 되겠네. 그럼 요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알파 바분의 1은 알파 바분의 1은 뭐다? 알파였구나.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곱하기 알파 바분의 1이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알파 제곱이네. 즉 알파의 4승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근데 알파의 3승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맞나요? 그러면 알파의 4승,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네. 이것도 맞는 거네. 됐죠? 자,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조금 어려울 건데, 잘 보면은 항이 몇 개 있다? 101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게 지수를 보니까 지수가 전부 다 어떻게 가고 있다? 홀수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수니까 51개가 되겠지. 맞나? 이 덩어리를 전부 다 더해라 라고 했어.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데 다음 항을 한번 적어 볼 거야. 됐니? 다음 항을 적어 버리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이 리을풀입니다. 1 마이너스 알파의 7승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알파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라 했어. 그럼 알파의 6승은 1이잖아. 알파 6승은 1이야.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랑 같다? 처음이랑 같다라는 얘기지. 아, 보니까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은 3개씩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51개를 몇 개씩 묶어라? 3개씩 묶어버리면 17 묶음이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는 17 가로 열고 이걸 이렇게 앞에 3개만 써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5승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그러면 1 빼기 알파, 아까 전에 1 빼기 알파가 뭐라고 했지?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했나? 그대로 두개 쓰면 돼. 일단 두 번째 요 부분은 뭐라고 둘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건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맞니? 그 다음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 알파 5승은 알파 3승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럼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알파 제곱 뭐다? 알파였구나.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알파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우고 조금 지워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니은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 넣어서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 지금 어찌 됐느냐? 17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 빼기 알파분의 1과 알파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통분하자. 17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 올라가고 요거 하면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되는 거지.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계속 적어보면 17이 되고 분자는 1 분모를 보니까 알파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 제곱 알파 빼기 알파 제곱 넘어가지?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17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2분의 얼마가 된다? 5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3번 하겠습니다. 33번을 보면은 3차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요거 학습 다시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나? 3개를 더한 게 0이라면 이거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식이 되는 거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더라.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3개가 다 같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 같아버리면 요 뒤에 놈이 뭐가 되는 거지? 0 되는 거 맞나? 이해됐어요? 0 되는 거? 왜 그러냐? 요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2분의 1 중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맞죠? 그 다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요 값들이 전부 다 0 되었으니까 요것도 0이 되더라. 그럼 요것도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성립하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지금 요 세 개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 안에다가
요 세 개 있지, 요 세 개. 요 세 개 입장하고, 지금 요런 관계에서 요 세 개. 그러니까 요 세 개. 맞나? 요 세 개를 전부 다 한번 더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해보면은 요거 세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지. 맞죠? 요거는 지금 참고 개념이었습니다.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요만 얼마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에서 지금 2차항 계수가 없잖아. 그러면 세근의 합은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거 3개를 다니까 0 된 거라는 것은 요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다? 3, 3개를 곱하는 거. 그 세 덩어리 곱하는 거죠. 요렇게.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또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감마라 쓸 수 있지. 맞나?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와 감마 더하기 알파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은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은 지금 얼마죠? 세근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함, 거기에다 뭐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돼?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7 해서 얼마 나온다? 51.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35번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세근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 아님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실근이 아님을 보여라. 그럼 같은 말은 먼저 적어도 하나는 뭐다? 실근이 아니다? 허근이다. 맞지? 적어도 하나는 허근임을 보여라 라는 얘기야. 맞나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말이지만 요거에 뭐를 적겠다? 반대를 한번 적어볼까요? 반대. 그럼 반대는 뭘까?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죠. 모든 세근은 뭐다? 실근이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문장을 풀이를 이끌어갈 거냐면은 모든 세근은 실근이다가 만약에 뭐라면 거짓이라면 맞죠? 반대니까 요 말은 뭐가 된다? 참이 되더라. 이렇게 선생님이 풀이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근은 실근이다라고 두고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적어놓고 그 세 개를 더해버리자. 됐나요? 세 개는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세 개를 다 더해버리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준식을 보면 조건을 보니까 A제곱은 3B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A의 제곱. A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라 써주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3B는 뭐라 쓰면 돼? 요거의 몇 배? 3배를 써주면 되는 거죠. 즉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됐나요? 자, 요 식을 좀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나와버리고 이 꼴 0이 되는 거지. 됐죠? 요식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봤나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로 전의 문제에서 요식 요거 맞지? 한 번 더 적을게요. 저희 2분의 1 중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제곱이죠.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돈 넣으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돼야지. 그럼 이것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실수라고 했잖아요. 실수.
그러면 우리 실수 대소 관계에서 제곱해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생겼다? 모순이 생겼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모든 세근은 실근이다라는 말이 뭐가 된 거다? 거짓이 된 것을 보였다라는 얘기지. 그럼 그거의 반대는 참이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더라.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문제 보면은 요 두 개의 부분의 합이 3이라고 했거든. 맞지? 자, 그런데 요것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색깔 바꿀까요? x가 되는 거지. 직사각형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도형하고 요 도형은 지금 합동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요것도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변의 길이를 하나를 미지수로 잡을 건데 요 한 변의 길이를 어떤 길이를 할까? 요 한 변의 길이 잡을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쌤이 a라고 둘게요. a. 됐나요? 그럼 a라 두면은 요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4 빼기 a가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 될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나?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 되겠네. 됐습니까? 어려운 부분 아닌 것 같아. 자, 등식을 세워버리면 4 빼기 a는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고. 맞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16-8a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더라. a제곱 날려주고. 자, 정리를 계속 해보면은 a는 8분의 16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울 겁니다. 요 부분의 넓이도 지금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x 4-a는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될 거고 x하고 4- a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8분의 16 더하기 x의 제곱 분 3. 자, 양변에 8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8을 곱해버리면 4, 8,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x의 제곱 분 3, 8, 24 이렇게 됐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넘어가니까 x 세제곱, 이건 16이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24는 0 되는 거네. 됐나요? 뭐를 대입할까요? 2 대입하면 되는 거네. 2를 대입하면은 0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제법 1, 0, 마이너스 16, 24 2를 대입하자. 맞죠? 이렇게 되는 거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하니까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 되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는 x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x는 2는 나왔다. 맞지? 2는 나왔고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또 실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했네. 그래서 이건 자연수 안 나오니까 x는 뭐가 된다?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4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뿐이다 라고 했어. 일단 근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근 두 개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두 개를 이제 뭐 하자? 연립을 할까요? 뭐 할까요? 더했습니다. 더해버리면 a 없어지고 c 없어지잖아. 맞죠? 그러면 더하면 2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 그러므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b의 마이너스 1을 위의 식에다 한번 대입해보자.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2 플러스 a,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0 되는 거지. 됐죠? 그러므로 a 더하기 c는 얼마 돼야 된다?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준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 x의 4승 ax 3승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적을까? 마이너스 a라고 적을까요? c 대신에 마이너스 a 적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지. 자, 연마의 근이 뭐였다고? 여전히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그럼 조류제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1 넣겠습니다. 1 넣어버리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됐고, 두 번째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a 나오고 마이너스 a 나와서 마이너스 1 1 해서 0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네. 요 식이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나는 x 플러스 1, 하나는 x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보고 됐죠? 그 다음에 2차식 적어야 되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꼴 0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문제 조건을 보니까 실근이 요것뿐이다 라고 했어. 실근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판별식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지. 자, 근데 a는 실수였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뭐를 가진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실근이 나왔다면 이 두 개만 나왔다라는 얘기 되지. 맞지? 이 두 개만 나와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만족하는 실근이 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 이꼴 0에서 여기에서는 실근이 뭐만 나와야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맞나요? 두 근의 합은 0. 즉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라고 하면 되겠지. 두 근의 곱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했다. 그럼 a 값 구하면 c의 값 나오고 b의 값은 구해놓은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8번 보겠습니다. 38번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3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식을 잘 이용을 해서 요가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지? 전개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머리를 쓸 건데 어떻게 쓸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오메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인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연결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니? 오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는 마이너스 3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등식을 하나 세울 거야. 이 식을 하나 세울 건데 양변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자고. 알겠니? 다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자고?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에다가도 뭐를 곱하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적어주면 마이너스 3오메가 요거를 지금 마이너스 3오메가라고 적은 거야.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는 3 가로 열고 뭐가 된다? 아까 뭐 곱했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전개를 조금 이제 할 건데 전개를 좀 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럼 이제 요 좌변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b 오메가는 3 오메가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됐지? 3이 다 있네. 그럼 3을 약분할게. 저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a 오메가지. 왜 이래 오타가 나지? 마이너스 3 약분해버리면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약분하면 플러스 b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계속 식을 정리할 건데 여기 플러스 1하고 오메가 3성하고 만나면 우리가 아까 오메가 3성 빼기 1을 마이너스 3오메가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오메가 세제곱 빼기 1 더하기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요게 뭐였죠? 여기 마이너스 3오메가였어.
아하. 그래서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는 2 오메가가 되네. 오메가 약분할까요? 그러면 A 오메가 플러스 B는 2가 된 거야. 2. 2는 무슨 수? 실수. 오메가는 무슨 수? 허수.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상등해서 A는 0이 돼야 되고 B는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겠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생각하는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 39번 보면은 3차 방정식에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허근은 무슨 허근입니까? 켈레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맞나? 즉 알파와 알파 제곱이 바로 뭐다? 켈레구나. 켈레. 두 개는 켈레 관계구나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두 개는 켈레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은, 켈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와 알파 제곱을 뭐라 쓸 수 있다? 알파 바라고 쓸 수 있겠네. 맞나요? 그러면 알파와 알파 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치자.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알파 제곱이 뭐였다? 알파 바였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거랑 또 같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개는 같기 때문에 서로 켈레를 반대로 붙여도 성립하겠네.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할게요. 다 4개는 이렇게 했는데 알파 제곱과 알파 바 제곱을 곱해버리자.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바의 제곱은 뭐랑 같다? 알파 제곱이랑 같은 게 알파 바였지. 알파 바였고. 그다음 알파 바의 제곱이랑 같은 것이 알파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뭐로 나눠주냐면 알파 알파 바로 나눠버려. 그러면 좌변 또 알파 알파 바가 나올 거고 우변은 뭐가 나온다? 1 나와버리지. 이해됐어요? 자, 요 생각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요 생각이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보면 되냐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를 한번 볼까? 요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요 값은 두 개를 맞아 제곱한 것은 어떻게 쓰면 되지?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2알파 알파 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알파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었지? 알파 바라고 쓸 수 있었고 알파 바의 제곱은 알파라고 쓸 수 있었어. 따라서 이거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나? 그 다음 알파 알파 바는 지금 1이잖아. 그럼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쌤이 요거를 Z라고 한번 넣어보자. Z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Z의 제곱은 Z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서 Z의 제곱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그럼 2하고 1이 되어서 이게 마이너스 붙겠네. 그럼 Z는 얼마? Z는 2, 5와 Z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다 온 것 같아. 왜냐면 알파 알파바의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을 지금 구해놓은 상황에서 맞나? 우리는 충분히 이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Z가 2가 되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Z가 2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Z가 2가 되었다. 즉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2였다라는 얘기. 또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얼마다? 1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거 뭐가 있을까? 둘 다 뭐 하면 돼? 둘 다 1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둘 다 1을 하면 되는 건데 1을 하면 되는 건데 뭐라고 했니? 두 허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알파는 1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Z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한번 볼까? Z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알파 바는 뭐가 돼야 된다? 이것도 1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 바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세근의 곱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맞나?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남은 한 실근을 선생님이 그냥 베타라고 써버리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베타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라고 쓸 수 있잖아. 이게 세근의 곱이잖아. 맞죠? 그럼 이 세근의 곱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돼야 돼?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요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지금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A와 B의 값만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근의 합이 필요할 거고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씩 곱한 근의 합이 필요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세 근의 합,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거는, 두 개씩 곱한 거 하지 말고, 요 값만 먼저 구해서,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 지금 베타는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썼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라고 썼거든. 맞나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알파 바 더한 거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A고, 따라서 A는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었다.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지금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쓸 건데, 3차 방정식을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이었다. 이렇게 나왔지. 근데 우리가 실근 하나를 알아. 맞나? 그럼 실근 하나를 알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등식은 참이 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b도 2가 되겠네. 됐나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면은 3차 방정식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근은 몇 개? 3개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정수라고 두자. 됐죠? 그러면 세 근의 합 얼마? 0이지 0.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건 얼마죠? M.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정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됐니? 그러면 정수 3개 곱해서 2가 되는 것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알파 콤마 베타 콤마 감마의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 하자. 그 3개를 너희들이 떠올려 놓고 더하면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3개를 한번 떠올려 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맞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1, 1, 마이너스 2. 아, 요렇게 있겠네. 이 두 개밖에 없겠네. 됐죠? 그럴 때 m의 값을 구하래.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개씩 곱한 값이 m이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됐나요?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것도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랬던 저랬던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요 값을 우리는,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m이라고 했네? 그러므로 m은 얼마가 되는 거지? m은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41번 보겠습니다. 41번 3차 방정식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에 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보이는 꼴이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 보였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뭐를 더 붙여라?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를 붙여라. 맞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세근의 합 얼마? K. 그 다음 두 개씩 곱하자. 두 근의 곱의 합 1.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얼마죠? 이것도 1이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수치를 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 더 구해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하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몇 배? 2배를 빼면 되는 거지. 맞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식을 잘 활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요 값이 지금 얼마였어? 1이라고 했네. 그러면 1.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도 1이잖아. 그럼 빼기 3이 되지. 는 세근의 합은 얼마? K 가로 열고 요거 아까 얼마라고 했죠? K의 제곱에서 몇 배? 2배를 빼는 거지. 요렇게 됐어요. 그럼 K 제곱 빼기 2. 그 다음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1 요렇게. 자 이제 전개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는 K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식을 다시 적어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 돼야 된다. 이때 상수 K를 구하라 했어. 자, 인수 정리 1, 0, 마이너스 3 조리제법으로 들어갈까요? 뭐를 넣으면 0 되죠? 1을 넣으면 0 되는 거지. 그래서 1을 딱 넣었어. 이렇게 됐나요? 그럼 따라서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K-1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요거 뭐야? K의 제곱 플러스 K-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K-1 그 다음 K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K의 값을 정할 수 있을 건데 K는 뭐 또는 뭐가 나와야 된다? 1 중근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는 게 답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42번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은 한 근은 뭐다? 1 마이너스 2i다.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그러면 그 하나는 뭐가 돼야 돼? 허근일까 실근일까요? 허근 가지면 켤레는 근을 가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근 2개 구했고 남은 한 근을 뭐라 적자? 알파로 적어야 돼. 알파는 무슨 근이다? 실근이에요. 실근.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쓸 겁니다. 세근의 합을 적어볼까요?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요거 2개 더하면 얼마야? 2잖아. 는 얼마다? P가 돼야 되지. 좋아. 그 다음 2개씩 곱하자. 2개 곱하면 얼마죠? 켤레니까 5가 되지. 맞지? 그 다음 요렇게 2개 곱할까? 2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i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2개 곱할까? 그럼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i 이렇게. 요거는 뭐가 돼야 돼? 3p 제곱 맞나? 그 다음에 세근에 곱하는 거야. 요거 2개 곱하면 5잖아. 5. 그럼 5알파지? 5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 q가 아니고 마이너스 q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적은 식이 여기서 마이너스 2 알파 i와 플러스 2 알파 i가 없어지고 조금만 다시 다르게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5 플러스 2 알파가 3p의 제곱이 되겠네. 됐나요? 이제 열림만 하면 되는 거야. 열림. 알파 플러스 2가 p라고 했지? 지금 우리 pq 구하는 거잖아. 근데 알파 구하면 끝나는 것 같아. 맞지? 알파 구하자. 알파. 그러면 알파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p 마이너스 알파 구하기로 놓고 p 대신에 그냥 알파 플러스 1을 넣자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게요. 위에다 좀 적을까? 이제 위에다 좀 적을게. 요 식을 선생님이 위로 가져와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5 플러스 2알파는 3 곱하기 p의 제곱이야. p의 제곱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됐지? 전개하겠습니다. 3알파 제곱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12는 5 플러스 2알파. 내림차순 3알파 제곱 플러스 10알파 5가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7 = 0 되는 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3하고 1이고 여기는 7하고 1이고 맞지?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와버렸다. 맞지?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일 때 이제 남은 두 근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한 근 요거 하나 구했고 또 이거 근이다. 이렇게 두 근은 다 구한 거야. 맞지? 그럼 P와 Q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면 거기다 2를 더하자고.
그럼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7 P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 맞지? 또 Q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 Q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5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P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1이 나오는 거지. Q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5니까 Q는 5가 되겠네. 아까 전에 잠깐만 요 마이너스 놓쳤네. 다시 마이너스 3분의 7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5니까 Q는 플러스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뭐가 돼야 된다? 답이다. 됐나? 와우, 힘들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43번. 선생님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잘 아는 친구는 안 봐도 되는데 틀어놓고 딴짓 하지 마시고 이왕 볼 거면은 선생님 보고 다시 한번 학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보면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직각삼각형이 되었어. 이때 K를 구하래. 됐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근은 실근이지. 또 뭐야? 양수지, 양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할까? 인수 정리 생각나지? 뭐를 없애자? K 없앨 수 있나? X에 뭐를 넣으면? 1 넣으면 맞지? 그러면 X에 1을 한번 넣어보자. 1-4 플러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되는 거지. 나이스야, 나이스. 오케이. 1 넣으니까 0 됐더라. 그래서 조류제법 들어가자. 이렇게. 자, 1 넣었다. 플러스 K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한근은 뭐가 나온 거다? 1이 나온 거지, 1. 그러면 남은 두 근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남은 두 근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어떻게? 요 식에서.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꼴 0이다. 여기서 남은 두 근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x의 남은 두 근을 순서대로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세 근이 세팅이 된 거야. 1, 알파, 베타.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 세근을 변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맞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게 제일 긴 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는 또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겠네. 첫 번째, 1이 가장 긴 변일 때.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가장 긴 변이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공식 성립해야 되잖아. 빗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가면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만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지, 3. 맞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야? K잖아, K.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등식을 다시 쓰면 1은 알파 더하기 베타 3이었으니까 9 마이너스 2K가 되겠지. 그럼 K는 얼마 나오는 거지? K는 4가 나오지. 맞지? 그러면 4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43번 봐봐. 너가 실력정서 연습 문제잖아. 마지막 부분이 있다고. 너무 술술 풀리는 것 같지 않니? 맞지? 뭐 하나 놓친 거 아닐까? 물론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쌤 말했잖아. 뭐라고 했니? 세근에 대한 조건. 실근 맞지? 그 다음에 세수는 전부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변의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지. 요거 하나 살려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있잖아. 우린 여기서 이런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근 가져라. 맞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양근이지, 양근. 두 근의 합. 3은 양수다. K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지금 이 두 조건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판별식 써볼까? 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엄마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어떻게 되는 거지?
4분의 9 이하가 돼야 돼. 또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조건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 근데 그게 4 나왔단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럼 답은 뭔데? 우리 하나밖에 안 한 거야. 뭐? 가장 긴 변이 1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나? 이제 가장 긴 변이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자. 알파라고 이렇게. 선생님 베타면요? 그럼 베타가 가장 긴 변 하면 되는 거지. 이 알파 베타는 있다 얘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이제 실근을 가졌을 때 얘기니까. 맞지? 큰 놈을 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장 긴 변은 알파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되겠네. 알파 제곱은 1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야 되잖아.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라. 어떻게 풀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또 뭐 하고 싶니? 합성 공식 하고 싶어?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는데? 어디 갔노? 3이었지.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3분의 1이야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데? 3이고. 맞아. 더해버려 이렇게. 그럼 이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0? 맞지? 자리 부족해. 위에 좀 올라갈까? 위로 올라갈게. 이 알파가 3분의 10이잖아. 그러면 알파는 얼마지? 6분의 10? 3분의 5 이렇게. 됐지? 그럼 자연스럽게 베타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5, 3분의 9, 3분의 4. 됐습니까? 그때 뭐를 구하라? K를 구하라. K 어디 숨어져 있니? 2분의 곱이지. 2개 곱하면 얼마? 9분의 20이 답입니다. 9분의 2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44번은 문제를 안 썼어. 너무 길어서 선생님 문제에 담지는 못했고,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이 문제는 다 볼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할게. 44번 이해를 조금 하려면은 일단 일의 양에 대한 우리 방정식 활용 문제 같은 거 있었잖아.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거 거속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5km를 가는데 5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다. 이 말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 와? 5km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은 3시간이다. 그러면 쌤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단위 시간 당 가는 거리.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 가냐 이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즉 속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속시 맞지? 그럼 요거는 뭐라고 적어야 돼? 3분의 5km per hour 이렇게 적는 거잖아. 자, 조금 비슷한 말이 있어. 이 44번 보면 봐봐. 빈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 T 시간이 걸렸대. 그럼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또 쭈쭈쭈쭈 읽어보니까 물을 다 빼는데 시간은 얼마 걸렸다? T제곱이 걸렸다. 이렇게. 자, 느낌상 T제곱이 큰 거 같지? 근데 시간이잖아. 그럼 T제곱이 크면은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과연 T하고 T제곱 중에 누가 클지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조건으로 꼼꼼하게 봐줘야 돼. 지금 T는 뭐라고 나와 있니? 0과 1 사이라고 나와 있어. 즉 1보다 작다란 얘기지. 그럼 1보다 작아버리면 T제곱이 클까 T가 클까? T가 큰 거 맞지? 그러면 물은 채우는 데는 더 많이 걸리고 빠지는 데는 뚜껑을 팍 열어서 쫙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더 짧게 걸린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T가 T제곱보다는 뭐하다? 크더라라는 얘기죠.
자, 천천히 쌤이 접근을 했는데 5km 가는데 시간은 3시간 걸렸대. 그럼 나 단위 시간당 가는 거리는 3분의 5였다. 맞지?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t시간이었대. 그러면 단위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 물을 채우는데 단위 시간당 얼만큼 채우느냐. 맞지? 그러면 가득 채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일의 양이잖아. 일의 완성을 우리는 뭐라고 봤어? 맞지? 1이라고 봤지. 1만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물이 나오는 물을 뭐라고 하지? 급수라고 할까? 이 문제에 급수가 나와 있어. 물을 이제 넣는 거야. 단위 시간당 급수하는 양은 뭐가 된다? t분의 1이 된다. 이렇게. t시간 동안 t시간 동안 아니고 1시간에 t분의 1을 넣는다라는 얘기야. 양입니다, 양. 맞지? 그 다음 물을 다 빼면 걸리는 시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당 급수의 양은 이제 빠지는 양이지. 빠지는 양. 얼마다? t제곱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자, 계속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수조 청소를 위해서 3시에 빈 수조에 물을 급수했다. 그러니까 빈 수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빈 수조에 수조가 아니고 여기 이제 물을 붓는 거지. 물을 부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물의 양이 수조 전체에, 그럼 지금 수조는 지금 1이라고 잡은 거였잖아. 맞지? 1의 몇 배가 되었다? t제곱이 된 거야. 그럼 이게 가득 채웠단 말은 이제 얼만큼 차 있는 거지? t제곱만큼 차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t제곱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자. t제곱이 된 거잖아. t제곱이. 그럼 t제곱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우리 시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계속 넣어서 t제곱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t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 맞지? 그런데 우리가 물을 붓는 것은 단위 시간은 t분의 1을 붓는다고 했잖아.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말도 있었지. 시간은 뭐분의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여기서 3시간이 여기서 t분의 1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t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t제곱을 채우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우리는 t분의 1만큼 붓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 t3승이 되겠네. 여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t제곱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맞나? 물은 들어오고 있어. 시간당 얼마만큼? t분의 1만큼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물이 빠지고 있는 거지. 얼마만큼? 시간당 t제곱분의 1만큼 빠지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물이 들어오면서 빠지는 건데 여기 더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맞죠? 그럼 더 많이 빠진단 말은 언젠가는 다 비워지겠네. 맞습니까? 다 비워진다라는 수학적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말이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됐나?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와야 돼. 그러면 현재 있는 양은 t제곱이잖아. 맞지? 그 t제곱에서 들어왔다란 얘기야. 뭐가 들어왔다? 시간당 t분의 1만큼 들어온 거야. 맞니? 그러면 t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됐어요? 요만큼 지금 여기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는 맞아? 뭐를 빼야 된다? t제곱분의 1이 빠져나가야 돼. 즉 빠져나가는 양은 t제곱분의 1 곱하기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이 양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들어오는 양과 원래 있던 양이 다 빠져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시간을 아까 보자. 시간을 보니까 완료된 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3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분의 100분까지 지금 한 거야. 그러면 3분의 100분이 흐른 거지. 그럼 이거 3분의 100일까? 자, 언제 시작했니? 물을 채우기 시작해서 가득 채워놓고, 즉 언제부터? 3시에 가득 채우기 시작해서 그때 걸린 시간은 t의 3승. 맞지? 거기에다가 또 이 짓을 한 거야. 그래서 3분의 100이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짓을 한 시간 얼마가 되는 거지? 3분의 100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t의 3승의 시간이 돼야 되겠지. t의 3승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것도 3분의 100 마이너스 t의 3승.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아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여기서 3분의 100 있지. 3분의 100 단위가 뭐야? 분이지. 우리 t는 뭐였는데? 시간이지, 시간. 그럼 분하고 시간하고 같이 쓸 수 있니? 절대 안 돼. 그러면 3분의 100을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시간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으로 바꾸려면 60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럼 요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되지? 어우, 헷갈려. 2로 나눠버리면 3이고 2로 나눠버리면 5가 됐어요? 3분의 100분 맞나? 3분의 160분이네 이것도. 아이, 3분의 160분. 그러면은 다시 2로 나누면은 3이었고 2로 나누면 8이지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9분의 8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9분의 8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할 때 잘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 맞지? 그럼 한번 적어볼까? t제곱은 됐니? t제곱은 3분의 100 빼기 t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t의 제곱분의 1 빼기 t분의 1로 적을 수 있겠네.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자? t의 제곱을 곱해버리자. t의 제곱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니? t의 4승은 3분의 100이 아니지 지금 뭐야? 3분의 100이 아니고 9분의 8이 돼야 되지. 그러면 9분의 8 빼기 t 세제곱 적고 여기다가 지금 뭐를 곱해라? t의 제곱만 곱하면 되는 거지? t의 제곱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t가 되었더라. 이렇게. 자, 좀 이제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전개를 좀 해주면 t의 4승은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8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4승이 된 거야. 그러면 t의 4승은 없어지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을 양변에 뭐를 곱해서 마이너스 9를 다 곱해볼까? 마이너스 9를 곱하면 9t의 세제곱 마이너스 9를 곱했어. 그럼 플러스 8t 그 다음 마이너스 9를 곱하면 마이너스 8 이꼴 뭐가 된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제법 들어갈 건데 조심해야 돼. 0, 8, 마이너스 8. 자, 뭐를 넣으면 0이 될까? 정수는 아니었어. 정수는 아니고 9의 약수, 그 다음에 8의 약수, 분수꼴, 9분의 8의 약수들을 보면 되는 거지. 즉, 3분의 2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분의 2 넣으니까 9가 되고, 이거는 얼마 되지? 6이 되고, 6이 되어서 4가 되고, 이거는 12가 되고. 맞나? 그럼 8이 되어서 이거는 뭐가 돼? 0 된 거네. 됐나요? 따라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3분의 2를 넣었어.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는 9지. 9. 그러면 일단 t-3분의 2. 그 다음 2차 적을까? 9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t는 지금 얼마 나온 거다? 3분의 2가 나온 거야. 자, 계산이 좀 많이 복잡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이거는 허건이 나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t는 얼마? 3분의 2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2 시간이잖아. 맞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뭐를 구하려 했냐면은 지금 물이 다 빠지고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면 같은 날 오후 A시 B분의 수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했다. 이렇게. 자, 그럼 t가 3분의 2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제 t를 이제 우리는 분으로 고칠 수 있거든. t는 이제 몇 분이 되는 거다? 60을 곱하면 40분이 되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제 t는 40분이었으니까 t는 뭐였는데? 40분에 가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다? 40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봤을 때 3분의 160분에서 40분이 흐른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3분의 160분 플러스 40분은 3분의 120분이 될 거고 요거는 3분의 280분이 되겠지.
요거는 60 플러스 3분의 100분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0분이 흘렀으니까 4시 3분의 100분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